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2월 15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매매 종목 확인,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상한가 갔던 종목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썸에이지라는 종목이 아침부터 해가지고 점 상한가를 도달을 했는데 장후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내부 결산 시점에서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하면서 이 거래 정지가 떠버렸습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를 만들었던 뉴스가 뭐였냐? 이 썸에이지라는 회사에 포함된 자회사를 텐센트라는 그 중국 게임 기업이죠. 그쪽에 매각을 했다라는 이슈로 상한가를 갔는데 엄청나게 보면은 이제 피인수 개념이기 때문에 매각 인수기 때문에 이 매각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거를 뜻하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 건데 상한가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이 거래 정지 또는 이제 상장 폐지 사유 발생하면서 좀 매매 거래 정지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3월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달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당하지 않은 저만의 이제 비법이 있거든요. 비법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5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뭐 돈도 잃어가고 했지만 그래도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상장 폐지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상장 폐지를 당하지 않는 그 이유는 제가 관리 종목 그리고 환기 종목을 매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업이익 2년 이상 적자인 기업은 되도록 매매를 안 한다. 일단 관리 종목, 환기 종목 같은 경우는 뭘 뜻하느냐? 이 썸에이지라는 종목의 옆에 보시면 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매매 정지가 거래 정지라는 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 반대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평소에 종목들을 보시면은 이런 필룩스, 이 LG전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왼쪽에 이렇게 신자로 적혀져 있죠. 이 신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 그러니까 신용융자를 쓸 수 있다라는 걸 증권사에서 분류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신자가 검은색 신이 있고 또 여기 초록색 신자가 따로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 가능 등급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용융자 D군이라고 해서 신용을 쓰더라도 이 최소한의 신용만 딱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용융자 A군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이 회사가 그래도 우량하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신용을 좀 최대한 5배까지도 쓸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고요. 여기 이 신자라고 적혀져 있는 곳에 관자라고 적혀져 있는 종목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옆에 보시는 세동이라는 종목처럼 왼쪽에 관자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관리 종목에 상장 폐지 당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자라고 적혀져 있는 종목들은 매매를 안 합니다. 왜 관자라고 적혀져 있냐? 증권사에서 이 종목이 상장 폐지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미리 이렇게 분류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뛰어난 증권사 분석가 분들께서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다 재무랑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한테 위험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관자라고 적혀져 있는 것들을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를 안 하고요. 얘를 이제 재무를 보면은 확실히 4년 연속으로 적자가 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환자라고 적혀져 있는 것도 있는데 그 환기 종목도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년 이상 적자인 기업은 되도록이면 매매를 하지 않는다. 근데 단 제가 이제 매매를 할 때 보면은 거래대금 700억 이상, 등락률 15% 이상인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주로 하는데요. 이때 적자 2년 연속 적자인 기업 중에서 당일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진 종목은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왜 하냐? 그러니까 일단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지게 됐다라는 것 자체는 세력들이 이 종목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돈을 써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 세력이라는 집단은 그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상장 폐지 당할 종목이라면은 자기 돈을 써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하진 않겠죠. 그런 것 때문에 1000억 이상 터진 종목은 그래도 2년 연속 적자이더라도 매매를 좀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따로 상장 폐지를 당했던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오늘은 매매를 했던 종목은 없습니다. 바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확인하면은 제 영상을 이제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지수 위치는 정말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가 있죠. 연휴 전에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결국에는 방향성이 위 아니면은 아래라고 했었는데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1.5% 종가 마감을 하면서
오늘 상승이 크게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모습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 단기간에 만든 이 박스권의 전고점을 지금 넘어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모습만 봤을 때는 방향성을 위로 돌려주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지만 제가 진짜로 조금 베팅을 지금 이 구간은 아직까지는 저는 애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나왔던 이 봉 가지고는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돌려줄 것이다 라는 거를 딱 예측하긴 좀 힘들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제가 여기를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이제 3159포인트인데요.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3159포인트입니다. 여기를 내일 만약 갭으로 뛰어넘어주면은 이제 방향성이 위로 가면서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또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만약 여기를 일주일 내에 계속 내일 막 조정이 좀 들어오고 막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은 일주일 내에 여기를 못 넘어주면은 저는 조금 지수가 살짝 밑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종목들을 대응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3150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본다라는 것과, 일단 수급적으로는 오늘 그래도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었지만 외국인이 수요일날, 그러니까 연휴 전날부터 해가지고 외국인이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7천억 정도 계속 매수가 들어온 상태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수가 오늘 나왔던 이 상승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또 다시 가겠다라는 거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저는 지켜보고 확실히 뚫었을 때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1.83%로 코스피보다 좀 더 등락률이 더 상승이 나와줬었는데요. 일단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오늘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기관에서는 금융투자가 들어온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코스닥도 똑같이 애매한 지수의 모습에서 이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도 꽤나 상승이 많이 나왔죠. 이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이 코스닥도 지금 구간 오늘 나왔던 이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가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간다라는 거는 아직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관점입니다. 지금 오늘 나왔던 이 봉으로 인해서 주가가 쭉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비중을 더 실어가지고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일단 코스닥도 한 988포인트까지는 더 여기를 뚫어주는 모습, 이번 주 안에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강하게 베팅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온다, 올라가지도 않고 좀 더 밀리지도 않고 한다면은 한번 이렇게 떨어질 것도 한번 생각을 해놓고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88포인트를 강하게 넘느냐 안 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환율이랑 투자자 예탁금, 신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율은 그래도 요즘 단기간에 2월 한 5일 전 고점 해가지고 5일 고가가 1127원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요 며칠 동안 환율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율이 일단은 낮아진다는 것 자체가 일단 주식 시장에서는 희소식이기 때문에 환율이 낮아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상승했던 종목이 563종목, 그리고 하락은 278종목이 있었고요. 상한가를 6종목이나 갔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리고 코스닥 오늘 1006종목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종목이 상한가를 갔고 326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진짜 오늘 장이 좋았죠. 근데 제가 보유를 했던 2개 종목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 되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내일은 상승이 좀 나와주겠죠. 그리고 2월 1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투자자 예탁금은 63조 원으로 전일 대비해가지고 조금 마이너스 된 모습입니다. 한 1조 정도 마이너스가 된 모습이고요. 근데 엄청 큰 이 투자자 예탁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그동안에 옛날에 이 투자자 예탁금이 30조도 안 됐는데 계속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이 예탁금으로 보유를 넣어놓은 금액이 크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 같은 경우는 2월 10일 수요일 기준으로 21조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용 같은 경우도 이 유동성도 풀려있는 거지만 그 유동성과 맞물리면서 신용융자도 지금 사상 최고의 신용융자가 금액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역시나 이 12일 날 금요일 날에도 고가가 14,102포인트로 해가지고 거의 또 양봉을 만들어 줬습니다. 시가 개파락을 하는 듯 했지만 분봉을 잠깐 보시면은 분봉에서 아침에 시가 개파락을 여기서 했다가 계속 종가상 이렇게 말아 올렸습니다. 정말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P도 결국에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존스도 이 나스닥
코스피나 S&P처럼 등락률이 큰 건 아니지만 또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 대신에 오늘 9월 15일 날 미국 장은 이 개장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 미국 지수 선물은 따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미국 이 선물은 움직이는가 봅니다. 그 다행히 플러스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30%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S&P나 다우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선물이니까. 대신에 오늘 미국 장이 안 열리니까 그냥 선물이 어떻게 끝나는지만 보면 될 것 같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과 그 다음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오늘 얘가 상승 3%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 코스피 요즘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또 강하게 상승을 했었죠. SFA 반도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갭 상승을 하면서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모습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중요한 가격대는 중요한 구간이 어디냐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는 이 21선을 지금 21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지면서 지금 쌍바닥을 만들지 여기서 다시 돌려주면은 지수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21선을 돌파를 오늘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 주 내에 지수가 같이 올라가려면은 삼성전자가 21선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구간에선 뭐 현금을 뭐 절반이라도 들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를 봤을 때 중요한 구간은 저는 여기로 봐요. 한 84,500원? 여기를 종가상 넘어주느냐 아니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움직임이 어떻게 예측이 되냐? 내일은 좀 한번 좀 조정이 들어오면서 음봉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지수 갭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뛰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뭐 평범한 움직임은 오늘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조정이 한번 들어올 수 있다. 조정이 들어온 뒤에 하루 이틀 정도 조정한 다음에 다시 여기 84,600원을 돌파를 해준다고 치면은 21선이 내려오면서 그때는 21선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을 확인하고 지수가 이제 진짜로 상승으로 돌려주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 LG 화학이랑 이제 분쟁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로 인해서 시가 갭 하락을 했지만 분봉상에서 이제 다시 상승을 하면서 좀 마감을 해줬습니다. 장 후반에는 좀 빠지긴 빠졌네요. 그 다음에 바이넥스 러시아 백신 관련 그 CMO 위탁 생산이죠. 위탁 생산 관련된 업체로 해가지고 수요일부터 상승을 했는데, 오늘 거래대금 1조가 터지면서 또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종목보다는 이수앱지스가 대장으로 보여지고요. 상승률 자체가 얘가 대장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바이넥스보다는 얘를 매매하는 게 좋은데, 근데 지금 구간은 또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냥 이 높아진 구간에서는 너무 따라서 사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SFA 반도체, 얘도 오늘 차량용 반도체 해가지고 상승이 크게 나왔죠. 한동안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가던 놈들은 좀 갔지만 좀 쉬어가는 듯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러시아 백신이나 이런 쪽으로 수급이 더 많이 몰리기도 했었고, 한때는 이제 애플카 관련 이슈 아니면은 이제 항공 관련된 우주 산업 관련된 종목들로 수급이 좀 가서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쉬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이 반도체 SFA 반도체가 거의 종가가 26%까지 상승을 했다가 마감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음에 레버리지 지수가 레버리지를 잠깐 보니까 지수는 아직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선 오늘 이렇게 넘어주긴 넘어줬죠. 그리고 이 레버리지를 보니까 아예 캡 상승을 해가지고 21선을 돌파를 해준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수를 이제 완전히 돌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 아까 봤던 코스피 3159포인트를 진짜로 넘어주느냐 안 넘어주느냐, 그게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여기를 넘고 나서 확실히 넘었다는 걸 확인을 하면은 그때부터 배팅을 좀 들어가도 되는데, 강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좀 애매한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SK 하이닉스, 얘도 오늘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갭 상승을 아예 해버렸습니다. 갭 상승하고 이 높은 구간에서 지금 종가가 마감을 했는데요. 어차피 오늘 일단 반도체 이슈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근데 간 상태에서
이 지수 얘네들이 연속성이 있으면서 연속성으로 상승이 나와주려면은 결국에는 지수가 같이 돌려 나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 나와주는지 볼 거고, 코덱스 인버스 고버스죠. 고버스는 확실히 지수가 이제 빠지지 않고 올라가니까 얘는 이제 많이 죽어갑니다. 오랜만에 수급을 보면은 개인이 역시나 밑에서 열심히 사고 있네요. 외국인도 조금 들어온 모습이고요. 근데 역시나 고버스는 개인이 많다. 그러니까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잘 안 떨어지고. 제주 반도체 얘도 이제 반도체로 엮여서 가는 것 같고요. 카카오, 오늘 카카오도 크게 또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줬습니다. 현대바이오도 여기서 이제 죽을만 하면은 떨어져갖고 끝날만 하면은 또 상승이 나와주고 그런 강한 종목이긴 하네요. 네이버 얘도 카카오랑 같이 연택트 관련으로 좀 계속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 갭 상승을 좀 했다가 시가가 5%의 상승을 했다가 계속 장중에 밀린 모습입니다. 얘가 시가 갭이 뜬 이유는 이 SK 이노베이션 그 승소 이슈로 해가지고 지금 시가 갭이 떠가지고 종가상이 이렇게 좀 내려온 모습인 거고요. EID 러시아 백신 관련으로 정말 강하게 상승을 합니다. 러시아 백신이 이렇게 강한가 봐요. 그다음에 셀트리온은 뭐 큰 움직임 없었고요. 그다음 PB파마 신규 상장 종목으로 지금 앞에서 상한가도 갔고 여기서도 상장 첫날에도 상승을 좀 했다가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에도 또 상승을 했는데 이 높은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해준 뭔가 저점을 다지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는데요. 저는 이제 매매 스타일이 뭐냐,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이 나올 때 지지 구간이 있죠. 그럼 이 지지 구간을 깨졌을 때 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깨지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그냥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1선을 돌파를 못 해준 그런 모습이고요. 애플카 이슈로 인해서 악재가 나왔었던 종목이긴 하죠. 21선을 돌파를 좀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도 이제 앞에 상승을 했다가 요즘에 조정이 들어온 상태에서 단기간에 바닥이 두 개 만들어지는 쌍바닥을 만들어준 모습이거든요. 쌍바닥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은 16,700원 16,700원 말을 잘못했네요. 167,000원 이 구간을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강하게 다시 돌파를 해주냐 그거를 좀 보고 있는데 그거 나오면은 한번 여기서 좀 상승 나와가지고 기술적인 반등 나오는 거 한번 먹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그건 안 나왔으니까요. 삼성 SDI는 여전히 꾸준하게 밑에서부터 잘 가고 있습니다. 이트론도 러시아 백신 관련으로 얘가 대장으로 보여지거든요. 얘도 상승을 상한가를 또 만들었고요. IA 얘는 이제 반도체 관련 오랜만에 또 반도체가 상승을 했으니까 이 종목도 오늘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래대금 700억 이상 등락률 7% 이상인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봤듯이 EID 얘도 러시아 백신 관련으로 해가지고 벌써 상한가를 또 갔고요. 계속 연상한가를 갑니다. 영풍재지 일단 이거 보기 전에 카페 스탬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트론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유럽 진출 기대감 소식에 상한가를 또 갔고요. 동방 쿠팡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의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아예 점 상한가를 갔죠. 그 다음에 이수앱지스 러시아 이거 위탁 생산 관련 이슈로 해가지고 상한가를 갔고요. 맥스로텍은 이제 59.98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결정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영풍재지 얘도 이제 쿠팡 관련 이슈로 해가지고 골판지 제조 테마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EID도 러시아 백신으로 엮여서 가고 있고 리더스 기술투자가 지난해 3분기 실적 개선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미래생명자원도 이제 쿠팡, 나스닥 추진에 따른 수혜 기대감 해가지고 상한가를 갔고요. KCTC도 상한가를 갔고 다 이제 쿠팡으로 엮여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바이오 제약 주당 2주 배정 무상증자 결정에 상한가를 갔고요. 오늘 상한가가 정말 많네요. 대형 포장도 쿠팡 상장 추진 소식에 골판지 제조 테마로 상승을 했고요. 이화전기도 이거 러시아 백신 관련으로 해가지고 지금 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서메이지는 아까 봤듯이 텐센트 이거 자회사 로얄크로우 주식 양도 소식에 상한가를 갔지만 지금 거래 정지가 됐고요. 선익시스템 이 삼성 디스플레이 신규 투자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OLED 테마 상승을 해가지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다음 한국전자홀딩스는 자회사 KEC가 지난해 적자폭 축소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고요. 이제 SFA 반도체 관련으로 해가지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관련 상승이 좀 나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만 봐도 될 것 같고요. 미래생명자원, 영풍제지, 뭐 이트론, 얘도 이제 러시아 백신이죠. 그 다음에 대형포장, 얘도 쿠팡 나스닥 관련된 종목. 동구바이오 제약은 이제 무상증자 이슈, 이수앱시스, 얘는 러시아 백신 위탁 생산, 얘도 이화전기도 러시아 백신 위탁 생산으로 상한가를 갔고, SF 반도체, 얘도 차량용 반도체로 엮여서 갔죠. 시그네틱스도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제주 반도체도 반도체로 엮여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와이더 플래닛은, 제주 반도체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실적 성장 기대감이랑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용기, 메모리 반도체 공급 사실에 상승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와이더 플래닛도 쿠팡, 나스닥 상장 추진에 엮여가지고 지금 같이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확실히 지금 보면은 쿠팡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강하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뭐 다른 쿠팡 하나로 엮여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막 상한가를 가니까요. 이런 테마는 정말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 저번 영상에서 어제 올린 건데 굳이 이런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을 사지는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단 오늘은 한 20% 이상의 종목들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확인을 했고 상한가 갔던 종목들까지 보고 났으니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주식 시황 리뷰를 하면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그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